안녕하십니까.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늦게 시작하길 잘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장급은 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큐에 묵살했습니다. 이 소식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극히 당연한 인사지만 아마 이 기레기들 쓰레거시 미디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정권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는 이 수사팀을 교체한 거는 결국 정권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라고 이야기 할 겁니다. 틀림없이. 예. 뭐 경향신문 유희곤을 비롯해서 모든 그 레거시 미디어들, 쓰레거시 미디어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래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결론입니다. 부장검사들은 살아남았지요? 네. 그래요. 부장검사도 다 날렸어야 하는데 조금 미진하네요. 알프레도님 말씀하셨는데요. 예. 근데 말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결국 법원 가서 다 판단을 받을 겁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어처구니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뭐 누가 남느냐 마느냐 이 차원보다는, 윤석열이 제멋대로 해왔던 이런 수사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던 만큼 윤석열 씨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살아남느냐, 그냥 그만두느냐. 여러분, 안 그만두면요. 이쯤 됐는데도 안 그만두면은 이거는 윤석열 씨가 그동안 호기롭게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나 사표 쓰겠다 이 말이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자, 오늘 이 인사로 인해서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왜 윤석열이 그동안 막무가내식 수사를 했느냐. 권력은 나한테 있다. 권력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사회의 주체들은 권력자인 나한테 줄 서라. 지금 그런 시그널을 보내왔거든요. 그동안 정권 터는 수사가 그런 맥락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윤석열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인사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 재정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추미애 장관의 분명한 시그널이 나왔어요. 네. 윤석열에 줄 섰다가 이거 낭패 본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이거 줄을 잘못 썼으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윤석열에게 다시 힘이 쏠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마타도어를 만들어내겠죠. 이쯤 되면 사실 검사들이 단체로 사표 내고 말이죠. 그러면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사표 낸 사람은 김웅밖에 없습니다. 김웅밖에 없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그냥 누구 좋으라고 그만두나 이런 겸연쩍은 논리에 숨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의미를 두고 싶은 건 뭐냐면 누가 바뀌었고 누가 좌천됐고 누가 또 발탁됐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검사는 다 검찰주의자입니다. 누구로 바꾸더라도 다 검찰주의자예요. 예. 지금 친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친문 검사로 찍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MB 때 MB한테 추석 안 했습니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가 됐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이 권력이 윤석열에게 갔다가 다시 정부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윤석열의 이런 그동안의 망동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흐트러졌습니다. 권력은 윤석열한테 있네. 이러면서 그쪽에 줄 섰어요. 보수 우파들도
이거 메시아로 여겼어요, 윤석열을. 그랬다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 바로 잡은 것이죠.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문민 통제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요. 설 연휴를 앞두고 큰 선물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 나한테 부여된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겠다라면서 권력을 내어놓았는데, 권력이란 게요, 주인을 찾지 못하면 딴 주인 찾아갑니다. 그 주인이 자기를 안 쓰면 딴 주인 찾아가요. 이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가져간 윤석열에게서 권력을 회수한 그런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은정 검사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게시판에. 저도 좀 임은정 검사가 이때 발탁이 되면 참 상징적일 텐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지금 시기는 조금 때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검찰에서 임은정 검사가 갖는 위상은 내부 고발자로서의 그 역할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분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줄기찬 투쟁, 이 투쟁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참검사다 이런 느낌은 들지만, 그렇다고 임은정 검사한테 자리를 준다 그러면은 임은정이가 그동안 이 자리를 얻으려고 그동안 그런 행동을 해왔구나, 이런 마타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에게 조금의 그 시간을 더 두고 그 다음에 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또 요직에 발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임은정 검사가 발탁되면은 굉장히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투쟁의 역사들이 자리를 탐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좀 보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요. 임은정 검사에 대한 아쉬움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맥락에서 보자면은 이번에 발탁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임은정 지키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요. 참 여러모로 이번 인사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지만은 권력을 회수해 왔다는 것, 이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판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오늘 바로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물 흐르듯이 잘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 이 만두, 여러분, 풀무원 만두,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판매 중인 거 알고 계십니까? 얇은 피 고기엔 김치만두. 제가 지난번 먹어봤거든요. 밀가루가 안 느껴져요. 만두 피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얇습니다. 꽉꽉 찼습니다. 자, 이 만두는 대세입니다. 대세예요. 네. 자, 최강의 즉석만두, 풀무원의 얇은 피 고기만두, 김치만두가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물론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이제 만두 사러 마트 가지 마세요. 네. 김용민닷컴에서 주문하시면 편하게, 게다가 압도적 최저가에 문 앞까지 배송됩니다. 만두 전문점에서 먹던 0.7mm 얇은 피의 압도적 식감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풀무원 창립자가 바로 원혜영 의원 아버지죠. 네. 국내 최초로 유기농법을 시작한 분인데요. 정말 이거 말고도 수많은 미담이 있습니다. 착한 기업이 만든 정말 맛있는 제품, 바로 여러분들께 풀무원 얇은 피만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바른밤, 코막힘을 해결해주는 천연 코밤 바른밤을 소개합니다. 일부 콧뻥 스프레이는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약물성 비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한데요. 네, 자, 바른밤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서 장기간 사용해도 내성이나 중독을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미국 환경단체 EWG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한
그린 등급 성분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부작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납, 비소, 수은, 벤젠 없습니다. 무검출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안전성을 확인받았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사은품으로 면봉 100피스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면봉 100피스도 보내드려요. 네, 바른밤. 여기다 바른 그리고 밤잠 잘 때 밤. 네. 자, 바른 밤 네이버나 오픈마켓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김용민닷컴은 없어요. 네. 자,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너무 일반인이어서 내 아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저 아이를 좀 끌어안고 싶네요. 네. 저 눈에 소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 예,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싶은, 주머니에 있는 만원돈 손에 쥐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우리 어린이입니다. 아이고, 이쁘게 생겼어요. 네. 자, 그래요. 검찰 중간간 부인사 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가 전원 교체됐습니다. 연합뉴스는 말이죠, 청와대 수사를 한 차장검사 전원 교체,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참 악의적이죠. 제목을 이따위로 뽑아요, 연합뉴스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연합뉴스한테 너무 정부 지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쥐들이 도매상이면서 지금 뉴스를 직접 포털에 보내잖아요. 소매상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오늘 인사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이 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에. 그중에서도 지금 문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2차장과 3차장입니다. 자, 그런데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얼마 전에 윤석열 취임사를 읽었던 윤석열 사단의 핵심 송경호 3차장, PD 수첩 수사를 했던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을 냈네요. 자, 신봉수 같은 경우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그리고 송경호는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은 바로 윤석열 씨죠. 그리고 한동훈 반부패 부장, 전 반부패 부장이었는데, 그래요. 그리고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수사를 한 사람들을 날렸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기사를 이딴 식으로 썼는데 말이죠. 예. 자, 이와 관련한 그런 법무부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네. 법무부는 이번에 인사한 사람들이 무려 759명이에요. 759명의 검사를 상대로 해서 승진 전보 인사를 냈는데 정기 인사예요. 여러분, 인사철입니다. 몇 달 전부터 제가 얘기했죠. 1월 말 2월 초가 인사 시즌이라고. 정기 인사예요, 이게. 그 의도, 지금 청와대나 조국 수사를 흔들려는 그런 의도는 니들의 그냥 뇌피셜이지, 정기 인사철을 맞아서 인사를 행하는 것, 이것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부자연스럽다고 말하려면은 검찰총장 빤스를 벗겨가지고 혼외자 그 사생활을 털어가지고 내쫓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였죠. 그때 언론들이 열심히 보도했습니까? 열심히 질타했어요? 자, 법무부는 직제 개편도 있었습니다. 이 직제 개편은 또 윤석열이 동의한 거였어요. 직제 개편은 2019년 10월부터 추진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이런 것도 있고, 직제 개편 시즌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조국 수사를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차장검사를 날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짠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수사팀 부장검사, 부부장 검사는 대부분 유임시켰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김태은을 비롯한 수사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는 대부분 유임시켰습니다. 차장검사를 바꾸면은 수사에 어떤 그런 역량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둬요?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검사는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고 특정 부서 출신의 편중된 인사, 기수와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했다. 후임의 업무 능력이 검증되고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검사를 배치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청와대가 잘못했고 조국이 잘못했다면은 그 누가 오더라도 그 수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런 인사를 두고 그럼 우리가 수사를 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인사가 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검찰 내 검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수사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뭐 수사 기록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수사팀 자체를 해체한 것도 아니고 아마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그런 거 했었을 거예요. 부장을 교체하지 않는 선으로 가자. 사실 다 교체를 해야 마땅한데.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윤석열이 지멋대로 인사를 해가지고 지멋대로 수사를 하다가 제동이 걸렸고요. 인사권은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 이게 뭐 인사권은 이제 대통령에게 있는데 말하자면 재청권을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추미애 장관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제 윤석열의 이런 적절치 못한 이런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이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검찰 내부의 반응이에요. 잘 보세요. 검찰에서 이에 대해서 저항이 있거나 반발이 있거나 혹은 막 어떤 변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이번 인사 잘했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조용하면은 아무리 언론이 야당이 설레발 떨어도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는 후하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관련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김경률 회계사,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고 제 방송에도 나오셨고 또 여러모로 참 사람이 성실하고 좀 집요하면서도 정의감이 투철한 분인 줄 알았고 또 그런 분이라는 믿음을 버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 행보를 보면요. 어떤 이게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이 지금 분별 없이 발언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네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할 수 있다고 봐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발언은 정말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새로운 보수당 강연을 갔어요. 황교안한테 칭찬받고 새로운 보수당으로부터 초청받아서 발언하고 안철수를 따로 만나고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툭 까놓고 최순실 씨 얼굴이 다른 얼굴이었다면, 그러니까 최서원 씨 얼굴이 다른 얼굴이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미모가 있었다면, 또 조국 전 장관의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도 가능하겠네. 김용민이가 잘생겼다면 그렇게 막말 파문에 휘말렸을까? 이게 참 정말 참 이건
최서원 씨가 열불날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참여연대 간사 중에 조국을 어떤 이유로 찬성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잘생겼다, 멋있다라고 한다.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참여연대의 참여사회라는 월간지에 이제 매달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난 분 중에 이제 조국 전 장관도 계시고 그래요. 조국 전 장관을 그때 처음 만났어요. 서울대 교수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요 인터뷰를 주선하고 또 함께 동행한 분이 간사님이신데 여성 간사님이었어요. 아니,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참여연대 간사님이 외모 때문에 조국 교수를 지지한다? 혹은 그분을 우대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물론 다른 간사들이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하고 같이 일한 간사님, 또 그분만 알겠습니까? 또 다른 간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정말 이거는 참여연대 그 간사님들이 아마 발끈할 일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여연대 쪽에서는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응하지 않기로 했대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지 정말 조국 전 장관 잘생겼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조국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는 그런 정서가 들통났다. 그래서 김경률에게 우리가 정말 약점이 잡혔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예. 제가 어제 참여연대에 관여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께서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거를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참여연대 같은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요. 저도 전부터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에 어떤 간사가 있어요. 간사가 있는데 한 10가지 아이디어를 낸단 말이죠. 근데 참여연대 같은 조직은 전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세 명이 그냥 절대 안 된다 이러면은 한 10명 중에 두세 명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성명서 한 장 못 나옵니다. 참여연대가 나서서 조선일보 고발하자, 고소하자. 그래도 내부에서 그렇게까지 대응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무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경률 집행위원장 말씀 중에 조국에 대한 그런 분명한 비위 사실을 참여연대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봐줬다. 이 이야기가 바로 김경률 집행위원장 얘기잖아요. 전 집행위원장 얘기잖아요.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그러니까 김경률 혼자 펄펄 뛰면서 이 조국 반대를 한 것인데 그러나 내부에서 다 나름대로 지성과 양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오버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채택이 되지 않는 구조예요. 그게 바로 참여연대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을 이것에 대해서 이거 참여연대가 대놓고 조국을 봐준 것이다. 조국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던 와중에 잘생겼다. 조국이 잘생겼다. 그 이유로 조국 봐주자. 이런 식으로 참여연대 간사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오해하게끔 만들잖아요. 안철수는 왜 만났냐고 왕러쉬님 말씀하셨네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고 또 추앙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를 양심 있는 내부 고발자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민주주의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은 그거는 뭐 개인 단체지, 어?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또 사모펀드 문제 등 또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기소된 사안을 보십시오. 지금 검찰이 쩔쩔매고 있어요. 증거가 분명치가 않으니까 그냥 증언에 의존한 정도인데, 증언도 지금 계속 검찰의 기대와 또한 검찰이 짠 구도에서 자꾸 이탈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김경률 회계에서는 자기가 봤을 때 조국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설득력이 있으면 김경률 데이터 가져가서 검찰이 활용했겠지. 누구에 대한 지지 반대 이걸 다 떠나서 우리가 법률의 기초에서, 그리고 법의 판단에 그 기대서 거기에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지영 씨가 이른바 봉침 목사라고 불리는 전주의 이민주 목사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모략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거기 동조했죠. 맘마이스의 공지영 씨 불러가지고 이른바 봉침 목사 두드려 패게 말하자면은 장을 마련해 줬습니다. 돗자리를 깔았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지영 씨가 한 말이 전혀 수사기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어요. 물론 조사는 했겠지. 근데 없어. 증거가 없어. 그냥 공지영 씨 주장일 뿐이야. SBS 보도 뿐이야. 그래서 이 봉침 목사라고 낙인 찍힌 이민주 목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이민주 목사가 아무 근거도 없이 난 무죄예요 이러면야 뭐 사실은 그 발언에 무게를 둘 수가 없을 텐데, 수사기관의 판단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당연히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반론 보도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쌩까고 공지영이 더 유명하니까 당신이 거짓말을 했을 확률이 더 높겠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전 양아치죠 그때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 판단은 뭐 공지영 씨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거 없어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뭐 저에 대해서 뭐 돼지라고 뭐 비난하고 뭐 그러긴 하던데, 돼지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든지 그렇습니다. 법의 판단, 수사기관의 판단, 물론 그것이 다 옳다고 한다면은 지금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옳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조국 수사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는 것과 모든 우리 사회의 수사, 사법 주체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무조건 맹신하는 건 다르죠. 적어도 검찰은 지금 기본과 기초와 금도를 넘어서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이른바 봉침 목사로 낙인 박혀서 고통받아왔던 이민주 목사 같은 분은 아무리 봐도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반론을 소개를 해야죠. 아니 예를 들면은 저 재판에 가가지고 뭐 1심에서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1심 판단의 기초에서 누가 더 진실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아예 수사기관 차원에서도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지영 씨도 요즘 뭐 봉침 목사라는 말은 해도, 봉침 목사가 무슨 정치인들, 특히 남성 정치인들의 성기에다가 봉침을 놔주고 그 이상의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물론 지금 그 발언 자체가 다 지금 제가 방금 한 발언, 방금 한 억측, 방금 이야기한 의혹 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근거가 없는 것들이다라고 수사기관이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 이건 뭐 무슨 훌륭하고 의롭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 기본 아닙니까, 기본? 예.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본인이 막 주장하고 있는 조국 잘못됐다 이런 인상 비평만 하지 마시고, 지금 수사기관 또 재판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와중이란 말이죠. 그 결론을 보고 지키셔야지, 변론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참여연대 간사들이 조국이 잘생겼다고 그의 비리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조국을 두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뭐 조국 장관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무죄일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보되, 검찰의 이 수사는 아주 중대한 권력 남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대로 또 비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사실 앞에서, 진실 앞에서 좀 겸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이렇게 막 공격하는 사람들 밉긴 하죠. 그러나 그래서 뭐 그 사람들 때문에 뭐 아직 확정되고 판정되지 않은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시는 거는, 그거는 자해행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 이야기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검찰을 믿을 만한 검찰이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까? CBS가 입수한 자유한국당 소속 38명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뻔히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이건 뭐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38명, 이 38명을 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느냐. 이 불기소 결정서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최연희에, 철도공사 사장했던 최연희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충돌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하겠다.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요? 정의당 신장식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말대로 도둑질하다가 몸을 다치면 도둑질이 없어지느냐 이렇게 꼬집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서울 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결국 판단은 또 검찰이 하게 되는군요. 이게 결국 그 검찰 개혁안 통과를 저지하는 자유한국당을 검찰이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성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잘한 겁니까? 아니, 왜 여상규는 봐주고 왜 최연애는 봐주고, 이거에 대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검찰이 옳습니까? 이 검찰이 그래서 흘린 피의 사실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확정된 사실 진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국하고 최강욱을 범죄자로 몰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 진중권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국, 최강욱이 범죄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흘린 피의 사실 혹은 기소 논리, 그걸 끌어와가지고 그런 검찰은 믿어도 됩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검찰은 믿어도 돼요? 뭐 전혀 못 믿을 검찰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겠지. 그러나 100% 맹신할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검찰이 상식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그렇게 맹신하세요? 그렇게 맹신하는 검찰이 법정 가서 지금 판판이 깨지고 있잖아요. 특히 표창장 위조건과 관련해서 그 판사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럼 그거야말로 당신들이 비난하는 확증 편향, 진영 논리 아니에요? 검찰은 지금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는 내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무조건 오라. 이게 바로 진영 논리이자 확증 편향 아닙니까?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어요? 경률이 형, 그리고 중권이 형,
좀 정신 차립시다. 우리. 저는 사실 선의를 봤어요. 우리 김경률 회계사가 그래도 그래도 그 윤석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부터 열심히 삼성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선의를 믿어서 그렇게 또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나쁜 사람으로 모는 이런 그 행태에 대해서 그 삼성 수사를 잘해온 것에 따른 신뢰의 표현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을 두둔하는 줄 알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선 것 같네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 회계사분들 중에 이렇게 참여연대 등 민주진보적 그런 지향점을 가진 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을 하는 회계사가 거의 없답니다. 있다면 뭐 홍순탁, 김경률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홍순탁 회계사는 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경률 회계사 같은 분은 그래서 회계사 출신 중에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귀한 분이었대요. 이분이 참여연대 구조 안에서 잘 녹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워요. 예. 참여연대를 욕하지는 마세요. 참여연대가 그렇게 나쁜 단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내부에도 뭐 나름대로 참여연대 내부에도 뭐 남모를 모순과 뭐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비난할 만큼 이 새끼도 완전히 마탱이 같네 라고 생각할 만큼 쓰레기들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참여연대는. 저도 참여연대 후원 회원입니다. 여러분. 돈 아깝게 왜 후원해? 그렇게 망할 조직 같은 경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막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고 막 내부에서 분란도 일어나고 그런 배경은요. 그 조직이 하나의 목소리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대차게 좀 싸웠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얘기 있잖아요. 10명의 위원이 있어요. 그중에 한두 명이 반대하면은 이게 진척이 안 됩니다. 완전 100% 합의제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구조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뭐 완전히 뭐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뭐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시민으로부터 멀어진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좀 그렇게 판단하긴 예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조직이 너무 경직화되어 있다는 노클라라님.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에 한두 명이 반대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 누구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했잖아요. 그 형님 얘기했더니 자기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 내면은 10개 중에 4-5개가 너댓 개가 까인다. 정말 속상한 때가 많이 있었는데 어떡하냐. 참여연대 구조가 그런데. 네,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김경률 회계사는 참여연대 침 뱉고 나온 분이에요. 지금. 참여연대를 비난하지 마시고 왜 그 김경률 같은 사람을 참여연대가 안 왔냐.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좀 문제가 있어요. 참여연대 그 급여가 여러분 너무너무 적어요. 진짜 어떻게 그 월급 갖고 사나 싶어요.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 또 많이 너무 오해하진 마시고요. 예. 물론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모여 있는 데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오늘도 아침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최강욱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가서 기소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보도가 지금 이게 이성윤 지검장이 사인을 안 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네. 자, 최강욱 이성윤하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YTN 보도에 따르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끝내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요. 최강욱에 대해서 기소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기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하고 결국 윤석열이 기소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행위는 이건 또 법정 가서 아주 개망신을 나갈 사안입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최강욱 그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의 대표 변호사예요. 예. 이분이 조국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에 날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갖다 이제 제출했겠지 어디다가 인턴 활동 증명서. 근데 검찰은 이것을 허위 확인서라고 얘기합니다. 허위 확인서. 예. 그러니까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 인턴으로 일한 것처럼 그렇게 사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최강욱 사무실에서 일했던 직원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조국 아들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 뭐 이거 정도래요. 이건 뭐 정말 웃음만 나오는 일입니다. 네. 이걸 참 웃음만 나옵니다. 예. 증거가 그거예요. 증거가 그거예요. 예. 안 들립니까? 네. 여러분, 최강욱이 누굽니까? 검찰개혁 전도사였습니다. 검찰개혁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검사 사회의 그 한계와 문제점, 적폐를 제대로 짚고 읽고 또 포인트를 딱 짚어서 이런 검찰은 수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최강욱 비서관이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개오버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최강욱에 대한 보복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님 수사권 갖고 사람을 괴롭히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고 하신 말씀. 예. 우리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이 수사에서는 예외가 되는 겁니까?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 허접해서 여론 비판이 우려되니까 별개 혐의를 만들어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혐의를 만들어냈다라고 검찰을 비난했는데 최강욱 비서관이 이제 재판정에 서겠죠? 네. 뭐 윤석열이 기소하게끔 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해도 됩니까? 자기 직속 상관을 패싱하고 검찰 청사 가서 대검 가서 윤석열 사인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은 과장이 말이죠. 자기 직속 부장이 있는데 부장 패싱하고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도 아니지 전무한테 가서 사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직에서의 그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뭐 이런 조직이 다 있어요. 야, 이리 갖고 와. 내가 사인할게. 유성 가면 피터님. 네, 이렇게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 참, 이게 드라마 작가를 하셔도 되겠어. 예.
원칙과 절차대로 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시는 걸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서 물론 이제 쓰레기들, 쓰레거 쓰레거시 미디어는 아마 친문이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사인을 안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하겠죠. 진증권 등도 그렇고요. 정말 이 사람 진짜 골 때리는 사람이네요. 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아프고 참 화가 나지만은 할 수 없어요. 윤석열을 잘못 선택한 것만은 맞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걸 뭐 대통령을 비난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환호했잖아요. 윤석열이면은 검찰이 제자리에 제자리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던 거잖아요. 쓰레거시 미디어들은 아마 윤석열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완전히 위계 질서를 허무는 중앙지검장을 패싱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지만 할 수 없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윤석열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몰고 갈 겁니다. 정말 참 골 때리는 상황이 됐어요. 네,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